대한민국 평택시의 한 거리. 흰머리가 지긋하지만 건장한 한 외국인 노인이 손녀로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는데요. 소녀는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은 타지. 과연 소녀는 무사히 할아버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리건주 포트랜드에 살고 있는 매튜 버틀러라고 합니다. 저는 50년 전 대한민국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혈기왕성한 시절 한국으로 발령받은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뉴욕 대도시에서 자란 저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높은 고층 건물이 즐비한 풍경을 매일같이 보며 자랐습니다. 반면에 한국 평택은 건물들이 대부분 낮았고 분위기도 시골 도시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시골 도시 같은 미군 기지 앞이 그나마 평택에서는 발달한 번화가였죠. 그 번화가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더욱 강촌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시레이션 박스, 나무 상자를 뜯어낸 것들, 한약을 담았던 박스 등으로 지은 판잣집들이 즐비한 풍경을 보곤 했죠. 술을 안 좋아하던 저는 그 당시 미군 전용 클럽이 있어도 잘 가지 않는 편이었고 주말에는 기지 앞을 쇼핑하거나 그 당시 친하던 영호란 아이와 놀아주곤 했습니다. 영호는 미군 부대하우스 홀에서 젊은 군인들의 빨래와 청소를 도와주는 중년 한국 여성의 아이였습니다. 영호는 원래 유복한 집안의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양복집을 하셨는데 그 당시 미군들은 질도 좋고 가격도 싼 한국 양복집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한국 양복점이 인기가 많았냐면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무료 전세기를 타고 와 양복을 맞출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호 아버지 양복점은 더욱이 인기가 좋아 돈을 잘 벌었다 보니 집안에서도 사랑을 부리면서 살 정도였습니다. 멋부리기 좋아하던 저도 영호 아버지네 단골 손님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영호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이의 삶도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동업을 하던 친구분께 영호 아버지는 모아둔 돈을 주면서 영호한테 양복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고 가족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분은 영호네를 쫓아내버렸고 생계를 위해 영호 어머니는 생전 안 하던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죠. 영호 아버지와의 의리를 생각해 저는 그분에게 많은 편의를 봐줬고 영호에게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초콜릿이나 소시지 등을 나눠주거나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걸 보면 가끔 영호와 책가방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그 당시 학교에 들어가는 영호에게 가방을 하나 사줬는데 울먹일 정도로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순수했습니다. 영호는 이런 가방은 부잣집 학생들이나 메고 다니는 가방인데 귀한 가방을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제대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던 날 영호가 제 품에 안겨 몇십 분을 펑펑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납니다. 저 또한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런 천구석에 그만 있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막상 뉴욕에 돌아오니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은 촌스러웠지만 정감 있고 또 따뜻한 사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가족을 볼 수 없어 우울하던 생일날 평소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영호네 어머니가 큰맘 먹고 방앗간에서 해다 주신 큼직한 부재개떡과 영호가 서툰 글씨로 쓴 편지와 그림은 저를 감동하게 했죠. 반면에 1970년대 중후반기 뉴욕은 겉은 휘황찬란했지만 어둡고 황량하며 위험한 뒷모습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둑과 범죄자가 들끓는 불신의 뉴욕은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짧은 사이에도 기사에게 팁을 주며 얼마간은 지켜봐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심 또한 한국과 달리 팍팍했습니다. 제대 후 삼촌이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기자 일을 시작한 저는 취재를 다니며 온갖 고생을 할 때마다 다시 영호의 편지를 읽고 힘을 얻곤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오게 된 건 바로 손녀의 생일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맞벌이인 아들네가 저희 집에 어릴 적부터 손녀를 자주 맡겼기 때문에 손녀는 저희 부부와 무척 친했습니다. 손녀는 15살 생일 선물로 함께 한국 여행을 가면 안 되냐고 부탁했습니다. 추억에 잠긴 제가 늘 이야기하던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손녀한테 실망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큰 발전을 이뤘다는 말을 TV나 신문 기사를 통해 자주 접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워낙 낙후된 나라였기 때문에 비교적 발달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특히나 손녀가 저와 함께 가보고 싶다고 했던 평택은 서울처럼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10대 소녀가 가면 실망할 만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결국 손녀에게 모시기는 척 한국 여행을 가게 됐지만 사실은 제가 가고 싶어서 일부러 져줬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 공항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저는
어마어마한 크기와 최첨단 시설에 압도되었습니다. 당연히 발달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까지 현대적으로 바뀌었을지 몰랐거든요. 공항에는 체크인 카운터로 사람들을 안내해주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로봇이나 심지어 청소를 해주는 로봇도 존재했습니다. 평택에 가기 전 그래도 한국에 왔으니 수도인 서울은 보고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산타워에 방문했는데요.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들과 고층 건물들에 저는 압도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늙은 제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에 그 못 살던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평택도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많이 발달했더군요. 평택에는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도로에는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죠. 평택에서 버거킹 햄버거를 먹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제 마음의 고향이 변한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추억에 잠기기 싶어 미군기지 근처를 방문했습니다. 미군 전용 클럽, 가구점, 잡화점, 환전소, 금은방 등등 그때만 해도 상권이 활발했지만 이제는 사람도 많이 없고 폐업한 가게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왔던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군은 징병제다 보니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도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모병제로 바꾸고 미군이 감축되면서 요즘은 가난한 집안이나 고아 출신의 친구들이 미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해외 기지에 있는 군인들도 물가가 저렴한 나라가 아니고서야 기지 내 음식점이 더 저렴하다고 안에서만 사 먹는다더군요. 한국은 이렇게 발달하고 살기 좋아졌는데 정작 제 추억의 장소는 쇠퇴했다는 것이 너무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떠나기 직전 영어 어머니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방앗간을 열었던 자리에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서고 난 후였습니다. 혹시라도 영어 어머니나 영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희망은 다 타버린 불씨처럼 꺼져버린 후였죠. 하지만 손녀는 여기가 할아버지가 군인이던 시절에 있었던 곳이냐며 무척 좋아하며 신기했습니다. 낙엽만 굴러와도 웃는 나이라고 하더니 손녀는 뭐든지 재밌는 듯 방긋방긋 잘 웃었습니다. 저는 손녀라도 만족했으니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갑자기 머리가 핑하고 돌며 어지러움을 느꼈고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녀가 저에게 뭐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 저는 오늘 처방받은 혈당 조절약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혈당 위험이 높아서 처방받은 약 이외에도 조금이라도 어지러우면 먹을 수 있는 사탕이나 초콜릿은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한국에 오면서 깜박 잊고 이마저 가져오지 않았죠.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는 마음속 절규와 함께 저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형광등 불빛에 눈이 부신 제가 눈살을 찌푸리자 옆에서 손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할아버지 라고 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제가 일어나려고 하자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제지하며 지금 정맥 주사로 포도당을 보충 중이니 누워 계시라고 말했죠. 저는 제가 병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손녀에게 어떻게 날 병원에 데려왔냐고 물어봤더니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더니 친절한 한국인 남자분이 응급차를 불러줘 병원에 올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깨어난 저를 본 의사는 저처럼 저혈당 쇼크로 실신한 사람은 빠르게 포도당을 보충해주지 못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큰일 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죠. 훤칠한 키에 안경을 쓴 선한 인상의 한국 남자 한 명이 다가와 눈을 뜬 저를 보고 활짝 웃더군요. 손녀는 이 사람이 저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은 했습니다. 그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며 제 손녀가 무척 놀랐는데 깨어나셔서 천만다행이라고 기쁘다는 듯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며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유심히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니 제가 아는 누군가와 무척 닮은 겁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저에게 주영호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영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저의 마음은 감정의 물결로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저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 남자는 영호였어요. 저는 남자의 손을 꽉 잡으면서 제가 기억 안 나냐고 예전에 너한테 책가방도 사주고 소세지랑 초콜릿도 주던 미군 아저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어리둥절했지만 곧이어 얼굴에 놀라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기를 도와줬던 미군 아저씨인 걸 알아본 영호는 저를 꽉 껴안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날 우리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뜨겁게 눈물을 나눴습니다. 저와 영호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도란도란 이야기했습니다. 영호는 제가 떠난 후 방앗간을 운영하는 어머니 일을 도우며 학교를 다녔는데요. 홀어머니를 모시면서도 공부를 잘했던 영호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 위해 신문 돌리는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해서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영호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가끔씩 추억이 그리워져 평택에 이렇게 내려왔고 우연히 제 손녀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쓰러진 저와 재회하게 된 것이죠. 현재 저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영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는데요. 그가 들려주는 인생사를 듣다 보면 왜 세계적인 언론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운명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그렇게 칭찬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개인사를 저에게 말해주는 것뿐이겠지만 저는 그의 이야기에서 그 당시 한국인들의 애원과 서러움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기쁨과 같은 보편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많은 발전을 해나가겠지만 인생의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간 한국인의 정신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십 년 전 한국에 있을 당시 인연을 만나게 된 미국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항상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